투자한다면 여기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자본을 갖고도 실투자금을 갖고도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10월 말 정도에 이상수 꼰대와 제가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갖고 이제 영상을 올린 내용인데요. 2012년에 500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2,500억 한다. 현재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린 내용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공원이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57만 제곱미터가 더 넓어져서 변경 계획이 확정 수립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공원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이 돼서 개장이 언제쯤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에 용산공원이 완성됐을 때 용산의 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숨어있는 지역들은 어딘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확정됐다고 하고요. 300만 제곱미터로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일 내일이죠.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이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면적이 57만 제곱미터 정도가 편입이 되면서 총 3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게 되면 90만 평 정도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용산 민족공원은 미군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미군 부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100% 이제 반환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군 부대가 100%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7년 안에 이 용산공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편입된 방위사업청 자리와 군인 아파트 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 착공에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미 매각 처리가 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도 업무타운으로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계획이 이미 반환이 된 부분은 공원이 완성이 돼서 일부를 아마 개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매각 처리가 덜 된 수성부 자리와 캠프킴 자리도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해서 새롭게 이제 주체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그 선정된 주체가 아마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를 거쳐서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그 방위사업청과 군인 아파트 자리가 일부 개장이 되고, 삼각 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이어지는 이 대로변을 따라서 인접해 있는 부지 같은 경우도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2단계 일부 개장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서빙고동 일부도 그때 같이 개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개장하는 면적이 넓어지고, 최종 4단계가 되면은 전체 공원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7년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될 때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남산과 연결되는 이제 녹지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촌동에 있는 한강 시민공원과 연결되는 녹지축, 그래서 공원이 남산과 한강 시민공원까지 연결하는 이런 녹지벨트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완성된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된 전체 그림을 좀 크게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기본 구상도가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57만 제곱미터를 포함한 전체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평으로 따지게 되면 90만 평에 달하는 용산공원 최종 확정 기본 구상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용산공원 가장 위쪽은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가운데는 이제 전쟁기념관, 아래쪽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왼쪽 허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넓은 면적은 국방부와 연합사령부, 그 다음에 헬기 이착륙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색, 살색으로 표시된 것은 역사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골고루 공원 전체에 골고루 이제 포진이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는 스포츠 레저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 문화 예술 그리고 레저 스포츠가 공원 전체에
골고루 위치에 따라서 입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강대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용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역과 뒤에 이제 국제업무지가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로에 접해 있는 한강로 1가에서부터 2가까지가 지도상에서는 이 국방부 자리가 녹색으로 공원처럼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한강로 1, 2가가 공원에 접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방부와 인접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한강로 1, 2가를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국방부가 바로 인접해 있고 굉장히 넓은 경계면을 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산이 공원 주변에 있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또 실투자금 정도가 어느 정도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보려면은 먼저 굵직굵직한 것부터 먼저 구분을 해놓고 보시는 게 일단 좋거든요. 그러면 용산의 녹지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민족공원, 용산공원이 이제 조성이 되겠죠. 국방부 자리를 빼고 이렇게 보시면은 용산공원이 있고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이제 녹지 공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의 벨트로서 연결되는데 해방촌 라인이 이제 용산공원과 녹지로서 연결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동작대교 아래쪽과 신동아 아파트 사이로 녹지 공간이 연결돼서 한강 시민공원과 연결이 될 거고요.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연결되는 고가공원이 또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남산과 연결이 될 거고,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지상철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지상철이 다 지하화되면서 녹지 공간이 될 거고, 용산역 앞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이 지하에 용산 링크가 조성이 되고 그 위쪽은 녹지 공간으로서 연결이 될 거고요. 경의중앙선이 아직까지 이제 그 지하화되지 않은 구간들도 지하화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전체 서울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남산과 공원을 거쳐서 용산 한강 시민공원을 거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연결되는 이 녹지벨트가 형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암동 지역이나 그 다음에 한남동, 이태원동 일대, 그 다음에 유엔빌리지 일대,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아주 고급 주택 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남더 1과 나인원 한남이 80억에서 60억에서 80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고, 유엔빌리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30억대 정도가 이미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부 이천동과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기 이제 고급 주택 아파트로서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준으로 이 한강로와 그 다음에 이 원효로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원효로의 왼쪽 편에 해당되는 서계동부터 원효로 1, 2, 3가까지도 이제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 유력한 지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에 이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캠프킴, 그 다음에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부 자리, 이렇게 해서 빨갛게 표시된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업무타운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용산을 투자한다면 어디를 투자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서울에서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 결과가 발표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현재 시간까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보게 되면은 한남 뉴타운 해제된 1구역과 서계동 지역이 요번에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남 뉴타운 1구역 해제된 지역과 서계동 중에서 정통한 정보를 이렇게 좀 제가 취합을 해봤더니만은 서계동 일대가 이제 요번에 신통기획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 확정 발표됐을 때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한남 뉴타운 1구역이 요번에 탈락을 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어서 내년 2월 달까지 공공재개발 2차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 바로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동의서를 다시 걷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30% 이상, 50% 정도 이상 채우셔야만 이제 공공재개발에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 그 주민들, 관계자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봤더니만 바로 2차 공모에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제 신청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비싼 부터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한 18억에서 2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실투자금으로 따지게 되면 한 13억에서 15억 정도의 현금 자본이 실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서후암동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여기는 매매 가격이 한 15억 정도 하고 있고 실투 같은 경우가 한 12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동부이천동 중에서 뒤에 리모델링 대상되는 아파트의 실투자 금액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요. 뭐 앞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이 가격보다 좀 더 높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원효로 1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후암동 1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빌라 가격이 드물게 6억대 후반에서 지금 한 10억 정도까지 여기도 이제 여기는 청파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대까지 돼 있고요.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6억대 후반도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또 없고 8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매매 가격,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은 5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드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대 들어가는 금액대의 지역이 있고 5억대에서 7억대 정도의 현금 자본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적게 드는 지역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동후암동 지역과 그 다음에 효창동 일대, 그 다음에 청파동 2, 3가 지역, 청파동 1, 2, 3가가 있는데 1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이 이 지금 1구역 말고도 이 위쪽에 서계동 지역을 빼고도 이 위에 지역들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유력한 지역들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미 많이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만약에 지금 노랗게 표시된 지역들이 전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녹색으로 표시된, 형광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정말 가격이 안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형광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같은 경우 가격이 후암동 같은 경우는 2억대 한 중반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파동 2, 3가, 그 다음에 효창동 같은 경우, 용문동 효창동 같은 경우는 3억대 중반 정도의 현금 실투자 금액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내가 내 현재 자본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해서 쓸데없이 이제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데를 찾아 헤매봐야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 자금별로 용산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한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가까운 지역이 아무래도 더 유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 원효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제 그 한강 대로변을, 원효 대로변을 따라서 상업 지역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업무지구,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개발이 된다면 대규모의 업무타운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타운과 인접해 있는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 그것도 한 투룸 정도에 되는 아파텔이라 불려지는 것들을 투자한다면 여기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자본을 갖고도 실투자금을 갖고도 이 오피스텔, 아파텔을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같은 용산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1억대부터 10억대의 다양한 가격대 실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더 좋고 여기는 더 나쁘고에 대한 약간의 이제 생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용산에 있는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되는 약 10년 뒤에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범접하기가 어려운 가격대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높은 가격대에 누가 봐도 좋은 뭐 한남 뉴타운이나 서구암동 같은 데를 이렇게 현장 답사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본인 자본에 맞는 투자 지역을 선별적으로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 지역을 미리 선점해 놓는다. 그래서 시간이 3년, 5년 지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이 완성되는 단계별로 또 부분적으로 개장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용산에서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누구나가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용산에 있는 부동산이 향후 5년 뒤, 10년 뒤가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용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용산을 투자하셔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시는 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시고 참조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용산공원에 대한 변경계획이 확정 수립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과 향후의 용산에 대한 발전상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지역을 어떻게 투자하고 얼마의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